우리 집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현재 돈을 벌고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내리시고 벌고 있진 않고 쓰고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근데 벌고 있지 않고 쓰고 있다라는 분 표정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 이제 돈 같은 돈을 번 거는 학교 졸업하고 스피치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벌었습니다. 시간당 2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화장실에 갔더니 한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로 보이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손을 씻고 있는데, 아이씨, 방송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왜 네가 키워주려고 그러냐?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나 키워주려고? 제가 속으로는 이랬지만 겉으로는 제가 CBS에서 다른 프로를 하나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돈은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너네 엄마 아빠는 돈을 좀 버시니? 라고 얘기하려고 했지만 많이는 벌지 못하고 있고 조금은 벌고 있어. 그랬더니 조금 번대. 아직도 왜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강의 준비한 것과 너무 일치하는 질문을 해줬습니다. 저는 돈을 이제 31살에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시간당 2만 원이었으니까 2시간에 4만 원, 일주일에 2번, 한 달이면 얼마일까요? 옆에서 32만 원이라니까 얼른 듣고 32만 원. 맞습니다. 32만 원을 벌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죠. 사람들이 저한테 강사라고 부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진 거를 그분들한테 소개하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2만 원을 벌었는데 그건 뭐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면서 언제부터 돈을 좀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벌기 시작했냐면 기업에 강의를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벌게 됐어요. 기업에 강의를 했더니 기업은 시간당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특강은 보통 2시간이거든요. 10시간도 할 수 있다. 시간당 20만 원이라면 10시간도 할 수 있어. 이제 그리고는 2시간 하니까 얼마입니까? 40만 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돈 같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30 초반에 돈을 벌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없이 명품을 샀다. 두 번, 그거구만, 그거야! 그냥 뒤에 거 할 거 없어. 정신없이 명품을 샀다. 두 번째, 부모님께 목돈을 보내드렸다. 자, 아닌 것 같다는 건 속으로만 생각합시다. 자, 세 번째, 적금을 들기 시작했다. 뭘 했을 것 같습니까? 2번이요? 두 번째.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정답입니다. 저는 정신없이 명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이 그게 뭔가요? 쟤도 별게 다를 게 없구나. 물질 만능주의 같으니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돈을 처음 벌어보니까 명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명품을 산 것처럼 형태는 나타났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돈 하는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항상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노동일을 해서 목돈을 받을 만한 때가 되면 이 돈을 갖고 꼭 또 그림을 아버지 화백이셨습니다. 화백. 김화백이시라고 이제 아버지가 화백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다 보니까 이제 또 그 돈 아버지가 또 갖고 가 나가시고. 그러니까 엄마는 또 돈. 그리고 자식이 6이에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6이 됐을까요? 각방을 그렇게 썼는데. 인공수정인가요? 아무튼 어렵게 가진 자식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6명의 자식이 꼭 돈 쓸 일이 다 생깁니다. 한둘 애 낳아도 돈 쓸 일이 천진데 6이 있으니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돈 이래서 저는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돈 쓰는데 맨날 돈 하고 쓰냐. 나는 진짜 기분 좋게 돈을 빡 쓸 거다. 깎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굿자 신발을 사기로 한 겁니다. 굿자. 그리고 저는 주로 브랜드가 밖으로 안 드러나는 건 안 샀습니다. 그냥 브랜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뭐 굿자, 뭐 프랑스 똥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 로고가 이제 나 뭐야라고 하는 그런 거만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가방도 이제 그 바둑판 같은 거, 그 프랑스 똥에서 나온 바둑판 같은 게 있다고요. 그걸 딱 이렇게 사고 딱 이렇게 샀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하나 사도 목이 마르고 2개를 사도 목이 말라요. 그리고 가방을 프랑스 똥을 사면 옷도 그에 준하는 것을 입어줘야 하는 게 센스죠. 옷은 돌체 가반냐 입고 에? 옷은 돌체 가반냐 입고 가방은 봉지 들고 다닙니까? 이게 뭔 패션입니까? 옷이 돌체 가반냐면 또 백은 또 거에 걸맞는 거를 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버는 족족이 다 명품을 사는데 뭔가 마음이 자꾸 허전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드디어 그 프랑스 똥의 그 브리프 케이스를 샀습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들고 다니지 않는 이렇게 그 깍으로 된 것 이런 걸 거기 안에 이제 강의할 때 항상 그걸 들고 다닌 거예요. 옷 딱 이렇게 프랑스 옷 입고 프랑스 가방에 딱 열면은 배즙. 배즙 도라지 넣은 거 그거 이제 환절기 목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배즙 하나 이제 정관장 하나 그리고 뭐 비타민 이런 거만 있고 저는 이제 책도 잘 안 읽거든요. 제가 강의하면서 책 내용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뭐 엄마 얘기, 아빠 얘기, 뭐 또 떨어질 만하다 되면 김미자랑 싸운 얘기, 뭐 다 이런 그냥 뭐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책도 안 들고 다니고 이제 그 프랑스 가방에 맨날 배즙만 넣고 이렇게 기업 강의를 돌아다닌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죠. 거기에 다 노트북이 들어있는 줄 아는 거예요. 노트북 저 안 하거든요. 잘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가지고 탁 했는데 목마르다. 그리고 한 1년 6개월을 명품을 샀는데 이제 딱 그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이렇게 할 때요.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할 때 너무 그 억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한번 가봐라. 이혼까지 가봐라. 뭐 자꾸 화합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돈이 모아지더라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걸 갖고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모았던 겁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된 게 맞나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맞나요? 안 된 게 많죠.
여러분의 몸매는 여러분의 뜻인가요? 아니면 신의 형벌인가요? 뭐죠? 도대체? 어머니의 허벅지는 뭔가요? 가혹한 운명인가요? 자, 그렇게 안 되죠?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빚이 있다는 겁니다. 수천만 원이. 어디서 생겼냐, 그렇게 많은 돈이. 그랬더니 애들 키우느라고 쌓아놨던 빚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냐? 그랬더니 뭐 1,000만 원 단위라는 거예요. 제가 그럼 내가 내겠다. 왜냐? 난 B형이기 때문에. 난 B형이기 때문에 내가 내겠다.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는 상당히 거금을 이제 그때 총각이었을 때였으니까 뭐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또 B형은 또 남의 허락을 잘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그냥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딱 냈죠. 그럼 뿌듯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3주, 4주가 지나니까 또다시 운명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숨겨진 빚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 빚은 뭐냐? 그랬더니 뭐 엄마가 누나한테 좀 몇천만 원을 꿨는데 그것을 이렇게 누나가 계속 이렇게 이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원금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는 낼 돈이 없으니까 이제 누나가 그럼 형제들이 내주라. 얼마냐? 그랬더니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형이랑 나랑 나누자.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 나 프랑스 유학 가려고 했던 건데 엄마는 나이 먹어가지고 그거 이자 엄마가 뭐 하겠어요? 저희 엄마가 나이가 70, 80 가까이 돼 있는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임대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부동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거라고요.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엄마 아빠 빚 갖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하냐. 갚자. 그리고는 이제 형이랑 약속하고 그 돈을 제가 딱 갚았어요. 엄마가 3일을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 왜 울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속았구나! 이렇게 해서 울었을까요? 그 눈물 안에는 뭔가가 많이 있었겠죠. 예. 그거 어떻게 갚을까요? 돌아가실까요? 못 갚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 됐다. 엄마가 울었으면.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다시 전화가 또 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그런 큰 빚은 아닌데 뭘 좀 잔잔한 게 있는데 좀 저거 갚아달라는 겁니다. 오페라 아리아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테너의 노래인데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재혼하게 되면 돈이 2중, 3중으로 들잖아요.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몇 번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자꾸 주위에서 김 선생님 그거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고 와이프가 고생해요. 전에 10만 원 줘야 될 것을 아들이 50만 원 줬으니까 나중에 50만 원, 10만 원 줘야 될 때 30만 원 주면 칭찬 안 합니다. 사람이 서운한 겁니다. 그럼 그때 누구 욕을 하겠습니까? 며느리 욕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 여시같이 생긴 년, 저 얼굴은 여시 같고 몸은 곰 같은 년 들어와가지고 그냥 스핑크스냐 네가? 저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 그냥 천사처럼 착한 우리 아들인데 전년이 들어와. 저 피라미드 지키던 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우리 집이 이쪽 난다. 그러면은 결혼 생활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으시고 매달 용돈을 드리십시오. 부모님도 써야 할 게 그러면 부모님이 알아서 그걸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얼마를 그거는 형편에 맞게 드리십시오. 월 1,000 정도는 드려야. 네? 부모님도 알래스카로 골프도 치러 가시고, 네? 거기 아버지도 내버려 두고 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 말씀을 잘 들었죠.
알았어. 아, 이 말이 맞구나. 이제 정기적으로 돈을 드리고 이렇게 막 돈을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드리면 이거 안 된다. 일은 끊이지를 않고 억울해진다. 이제 그렇게 하고 결심하고 이제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돈다운 돈을. 근데 돈도요, 벌어본 사람이 잘 써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돈 좀 벌어보고 돈 쓰는 것도 봐야, 아, 그래, 돈도 딱 쓸 때는 써야 되는구나. 아, 포프리쇼 입장료가 5,000원이 됐는데, 아, 내가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갑자기 왜 돈을 받지? 야, 이 웃음들! 야, 이 웃음들! 야, 이 웃음들 봐. 이거 아멘이라는 뜻인데. 이거 둘이, 잠깐 오늘 두당 5,000원씩 받았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야, 정말? 자기들이 처먹은 김밥은 생각 안 하고. 야, 진짜 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돈 벌어본 적도 없고, 번 걸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 이런 것도 아예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신문 광고를 본 거예요. 돈이 있을 만한 쯤에. 아파트 광고가 나온 거예요. 아파트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사는 거지? 편의점에서 사는 건가? 아파트 사본 적이 없고 아파트 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파트 어떻게 사는지 분양이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모델하우스라는 데로 오라는 거예요. 갔죠.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주는 줄 아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막 가구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거를 주는 줄 안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계약금을 1,000만 원 내면 아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을 냈어요. 아파트 주라고. 그리고 저는 모델하우스 세운 곳에 아파트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파트가 실제 생길 때를 안 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에 이제 우리 아파트 잘 짓고 있나 하고 모델하우스 갔는데 철거해버렸어. 철거하고 거기 없어.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아가씨 때 되게 찰찰 입고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남자는 저 여자가 원래 저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막 여자들이 이런다. 저 화장 뭐 진하게 안 해요. 이런 구라를 때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감히 이런. 화장은 진하게 안 하고 성형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치 모델하우스라는 건 뭐예요? 마치 완벽하게 화장을 한 여자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이렇게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여자가 그럽니까? 남편이 일어나서 자기가 남편한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남편이 7시 출근인데 5시에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기 딱 이렇게 요가 해가지고 몸매를 가다듬고 메이크업 탁 하고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드세요. 돌쇠 비빔밥 했어요. 이건 말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한 2번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누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모습이 마치 그 아파트인 줄 안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아파트를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아파트가 생길 때 가보니까 그 지역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근데 저는 왜 제가 그랬냐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전문가라는 말을 들으면서 각 분야의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난 전문가야.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감히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저분은 부동산학과에도 강의를 하고 저분은 시청 건축과에도 강의를 하고 있고 저분은 도청에도 강의를 하고 있고 저분은 무슨 공인회계사들 모임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저분은 연봉 막 5억, 6억 이상 받는다는 재무설계사들 강의도 이 회사 저 회사 다 하니까 감히 한 명도 저에게 선생님 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은 어떻게 재테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는 최근에 저희 아파트 값이 20%가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건설사에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하나.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원래 자연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건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몇 달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건물이 올라가면서 계속 난 어떻게 이렇게 집을 사냐? 내가 이렇게 정말 아니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르냐? 그렇죠.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괴감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헛똑똑이다. 에? 이거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마추어보다 전문가가 더 위험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직업군들이 누굴까요? 누구요? 전문가. 저보고 당하라고 얘기한 건가요? 자, 구체적으로 해요. 선생님,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사기를 당하던가요? 말년에 이렇게 평생 모아뒀던 돈 한꺼번에 싹 날리는 분들. 누구요? 공무원. 은행원들. 지금 아까 어떤 아이가 이랬어요. 우리 아빠 이혼 직전이에요. 엄마 따라 살래? 아빠 따라 살래?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자, 다 누굽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군인, 경찰, 법조계 공무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연예인. 연예인이 되게 사기 많이 당하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띄워줬어요.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뭐다.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잘 모르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7시간을 공부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 세상의 지식이 사하라 사막의 모래알 정도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알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건 사실 되게 진짜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먹으려면 나이를 한 50억 년 정도 먹어야 돼요. 나이를 한 50억 년 정도 먹어야 야 내가 50억 살이야. 나 지구와 함께 탄생했어. 너 고생대 때 내 친구가 있었거든. 티라노사우루스. 치아 관리가 잘 돼 있어. 이 정도 하지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은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건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운전도 보세요. 여성들이 초보 운전할 때 사고 많이 나나요? 안 나요. 사고를 나지 않아요. 사고를 냅니다. 근데 이땐 큰 사고는 거의 안 나요. 되게 조그만한 사고만 나요. 접촉사고 해봐야. 근데 언제 사고가 나기 시작할까요? 나 이제 차 좀 몰아. 그리고 초보 운전 간판 쪽팔려. 언제까지 무한 초보야? 이거 딱 떼고 그냥 딱. 그리고 마스카라 하면서 이거 돌릴 때 이런 데 사고 난다고요. 이런 때. 삐리리리. 그것도 이제 봉으로 삐리리리 이거 할 때. 봉 돌릴 때 요럴 때 사고 난다고요. 속도만 조금 내야지 이렇게 할 때. 웃어야 될 대목인데 안 웃어버리네요. 자, 그러니까 전문가가 위험하다는 건 사실은 전문가는 자기가 하나를 알고 여러 개를 몰라버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분야에 아니까 안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 분야에서 뭘 해봤으니까 난 이제 알아.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그걸 알아. 나는 사업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걸 알아. 라고 하는 순간 되게 위험한 상태에 딱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친구도 잃는 거예요. 왜 친구가 없어지냐면요. 여러분 돈이 없다가 돈이 있으면요. 돈 없는 친구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인기가 생기면 인기 없는 친구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술 또 얼굴 여자분들 하잖아요. 전에 과거의 사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찢어버려. 어머니 찢어버려요. 자기의 모든 과거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싶어요.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지 아니면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서 나이를 먹어서 어떤 포지션에 가서 어떤 성과를 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마음이 높아질수록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전에 있었던 사고보다 훨씬 크게 나고
사기도 크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요즘 저희가 잘 되고 있다면 내가 전보다 나이를 조금 더 먹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즈음입니다. 다시 만날 때가 되면 한 달이 지나서 또 만나겠죠. 누군가가 말하기를 무리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것이 삶의 연속된 기적이랍니다. 새로운 것을 얻어서 행복하고 고마워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을 깨달아서 저희가 삶에 대해서 고마운 것도 감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또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뭘 사줬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자꾸 그걸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그 여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사주고 싶다? 거기에 맞는. 남자분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남자가 여자한테 뭐 선물 사줬는데 자꾸 그 여자가 그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또 사주고 싶다? 똑같은 걸로요? 똑같은 걸로? 남자분들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이제 그만! 무슨 생각이 드나요? 고맙고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고맙고 사랑스럽다. 그 선생님은요? 봐봐요. 지금 선생님과 연관된 여성이 여기 함께 오셨나요? 오로 봐봐요. 자, 봐봐요. 벌써 말에서 그게 있잖아요. 안 좋아해서 내가 모르겠다. 그 남자는 섭섭한 거야. 내가 이걸 사줬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안 좁아서 모르겠다. 안 좋아서. 자, 강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